부산 복합리조트 화재 사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동하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주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성 대마 등 7.1kg 마약류를 밀수하고 유통에 가담한 20대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이 고액 알바를 제시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청년지대 계획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기장군 복합리조트 화재 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상황도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사망자들이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지하 작업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했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지하 작업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반증이어서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건물에서 일하던 작업자는 35개 업체 780여 명. 경찰은 작업자 대부분은 불이 났다는 말에 걸어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순짐 작업자 6명은 지하에서 1층의 화재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층에 설치된 CCTV에는 작업자들이 자재나 도구를 옮기기 위해 지하 2, 3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연기나 불꽃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층에 내린 작업자들은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복도 방향으로 불과 4, 5m 떨어진 곳에서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경보가 지하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준공 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점도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 19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만큼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인데 8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된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기장군이 제대로 현장 확인 없이 준공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만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준공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과 기장군의 인허가 과정 문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법적 책임 등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사고 현장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유족들의 바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 자식을 잃은 분도 있고 아버지, 동생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잃었던 고인들이 좀 마지막에는 이제 발인이 돼서 좀 하늘나라를 갈 때는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 좀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문제, 책임 소재 규명 등 경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합성 대마 등 7.1kg 마약류를 밀수하고 유통에 가담한 20대 2명이 검거됐습니다. 국내에 유통된 마약은 1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이들은 SNS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이 고액 알바를 제시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 등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자택입니다. 부산 세관 조사관들이 A씨의 집에서 마약류를 소분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미국발 고농축 액상 대마를 받아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세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베트남발 합성 대마 4.5kg과 미국발 액상 대마 700g을 수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을 수원시 등에 유통한 20대 남성 B씨의 존재도 포착됐습니다. B씨는 수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20대인 A씨와 B씨,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SNS에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 포섭돼 마약 밀수와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부산 세관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이 동구 소재 아파트에 배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알바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이 정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가담하게 되면은 결국에 법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는 수사기관에 검거되거나 노출되는 사람들이니까. 부산 세관은 부산지방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공조해 동일 수법으로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텔레그램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청년 G 대계획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 정책 체감도 업, 청년 참여 플러스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4,1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청년 잡성장 프로젝트와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등 청년 호응도가 높은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청년 생활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청년에게 생활인구 청년증을 발급해 주요 시설 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기가 높다는 것은 현금성이든 아니든 간에 청년들이 바라고 괜찮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니들을 어떻게 해서 정책으로 소화할까 하는 거는 계속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교 요금 징수 체계가 스마트 톨링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3월 4일부터 백스코 요금소가 철거됩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이로 인해 백스코 요금소 철거 공사를 2달간 진행할 예정으로 이 기간 백스코 요금소 일원 상하부도로가 부분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통제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부 요금소 구간 교면 포장 복구가 진행되는 약 8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제됩니다. 부산시는 원활한 철거 작업과 작업자, 통행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상부 요금소 2곳은 각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하고 하부 요금소 2곳은 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 회항하면서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고려회리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여객선은 후쿠오카 하카타항에서 부산으로 정상 출발했지만 항해 중 엔진에 이상이 발견돼 다시 회항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선에는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4일 오전 하카타항에 내려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선 긴급 점검이 진행되면서 양쪽으로 가던 여객선은 이틀째 결항된 상태입니다. 부산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산형 휴가지 원격 근무 활성화 사업의 총 누적 참여자 수가 지난해 연말 기준 10,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업무 공간을 확충해 국제 휴가지 원격 근무자들과 국내 프리랜서 종사자들에게 폭넓은 업무 환경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글로벌 휴가지 원격 근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른 구름 연기로 산이 온통 뒤덮였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쯤 강원도 정선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0헥타르가 타고 주민 한 명이 손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발생 18시간 만인 다음 날 낮에서야 꺼졌는데 화목 보일러에서 튄 불티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선 농산 폐기물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해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 22일 산불이 난 춘천시 신부급 현장입니다. 제 주변을 보시면 곳곳에 그을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은 살짝만 만져도 부서질 만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씨관리 소홀 등 부주의까지 겹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벌써 8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이유는 자연적인 발화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이 이제 다른 계절보다 건조하고요. 그리고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산불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상 등 전국 곳곳에는 24일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25일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순간풍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과 가까운 곳에선 쓰레기 등을 태우지 말고 화목난로나 담뱃불 등 작은 불씨도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부산 진구 서면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가게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1일 서면 한 술집에서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강제 추행하고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에도 이 술집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 방해가 확인됐고 14일에는 서면 한 영화관에서 직원 머리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배영숙 부산시 의원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해 재난과 재해 예방,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 보수, 보강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은 건물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창원 소방본부 웅동 119 안전센터가 24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웅동 119 안전센터는 예산 56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차고지와 훈련장, 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창원시는 119 안전센터 개청으로 웅동 지역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 지역 근로자 수가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난해 창원 지역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27만 4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1.6%, 0.8% 늘었고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